오늘 카일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이 점점 우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일이 많은 시점에 일이 더 많은 사람이 있죠? 네. 누구죠? 바로 일론 머스크죠. 아, 일론 머스크. 네. 저희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다룰 때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비즈니스랑 트렌드 그리고 웹립스를 딥하게 털어보는 팟캐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아까 카일님도 굉장히 일에 지쳤고 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복잡한 상황에 얽혀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크판에서 이제 새로운 기가를 뛰어넘는 테라팹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기가를 뛰어넘는 테라팹까지 만들면 이 스페이스 X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 스페이스 X가 그 AI라고 하는 그 AI 기업을 약 1조가 넘는 달러 규모로 전격 인수한 이후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팹 프로젝트 때문에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합병설이 저희가 예측한 대로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도대체 테라팹이 뭐길래 두 거물 회사를 합친다는 건지,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따로 있을 때 테라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이유랑 합병할 시에는 테슬라 주주들, 저희는 이제 한 5년, 6년 정도 테슬라 장기 주주자로서 굉장히 또 여기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까지 저희 오프 더 브로가 오프 더 브로만의 스타일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테슬라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 테라팹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차 공장, 로켓 공장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짓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가팩토리가 단순히 전기차나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었다면 테라팹은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로서 첨단 우주 로봇 제조 시설 그리고 소형 원전을 포함한 자체 발전소까지 하나로 묶은 거대한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가팩토리는 조금 규모가 큰 공장이었다면 테라팹은 공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최근에도 그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도 발표한 그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이것은 하나의 기술 도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핵심은 머스크가 선언한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지구는 전력도 부족하고 열을 식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3 프로젝트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도조 3가 일론 머스크가 폐기 한 해 만에 했던 그 도조 프로젝트 3 맞나요? 맞아요. 예전에는 지구상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즉 FSD를 학습용으로 만들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뭐 팀을 없애고 이렇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주 환경의 방사능을 견디고 극가성비 전력을 쓰는 우주 특화 AI 칩 AI7 기반으로 완전히 재설계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그림이 갈수록 약간 확장되면서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도조 3 칩 기술 그리고 XAI가 자랑하는 그 그록 소프트웨어잖아요. 약간 클로드나 챗GPT 같은 또 다른 AI LLM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 X의 로켓 발사대랑 이 스타링크 통신망이 결합해서 이 우주의 AI 제국을 만들고 싶은 그런 니즈를 테라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테라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비전을 달성해 보겠다. 그 전초 기제가 바로 테라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테라팹을 굳이 위험하게 두 회사를 합쳐가면서까지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는 지금처럼 두 개의 회사가 분리된 구조 안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테라팹의 구축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왔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랑 내부 거래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라팹을 돌리려면 소형 원전급인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메가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 회사가 전기를 공급해주면 되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주주가 있는 상장사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나 XAI의 전력 장비를 넘길 때에 마진을 안 남기고 원가에 주면은
테슬라 주주들이 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남의 회사에 퍼주냐라고 이제 배임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마진을 팍팍 붙이자니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끼리 거래하는 건데 중간에서 세금이나 마진으로 돈이 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주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이 원가 거래가 불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재와 지적 재산권의 엄격한 장벽입니다. 테라팩을 지으려면 테슬라의 제조 엔지니어와 스페이스X의 항공 우주 엔지니어가 이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법인이 다르면 테슬라 직원이 스페이스X 일을 도와주는 순간 회사 자산 무단 유용이 돼버리는 거고, 실제로 머스크가 테슬라 AI 칩을 XAI로 보냈을 때도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했잖아요. 이게 법인이 아예 다르니까 같은 보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남남이라서 옆 부서를 못 도와주는 답답한 상황이군요. 맞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가장 큰 자본 조달의 한계인데요. 테라팩 건설에서 수십조 원의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페이스X 단독으로는 이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테슬라의 막대한 현금 창출력, 즉 캐시플로우를 끌어와야 되는데 별개의 회사인 상태에서 테슬라 돈을 스페이스X 공장에 쏟아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합병을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월가와 시장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상상만 했었는데 이게 점점 현실로 구체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이 두 회사가 갈라져 있으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 이 두 회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X홀딩스 같은 이런 지주회사로 합쳐버리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나요? 합병하는 순간 이 법적인 모든 장벽이 회사 내부 부서 간 협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 부서가 마진 없이 테라팩 전력을 깔아줄 수가 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가 배임 걱정 없이 한 사무실에서 회의하면서 서로 인적 교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 조직도 유연하게 운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크니까 이거를 실현하기 훨씬 더 유연한 구조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브로들도 가장 궁금해할 질문, 그러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 합병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네,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주회사 주식 교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알파벳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글이 알파벳을 만들었듯 지주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기존 주식 대신에 지주회사 주식을 받게 됨으로써 스페이스X와 XAI의 미친 성장성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X IPO와 우회 합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테슬라와 전격 합병하면서 증시에 들어오는 방식인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몸값을 너무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테슬라 주주분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희석되면 안 될 것 같고 첫 번째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과거 사례도 떠오르네요. 예전에 이 머스크가 테슬라 돈으로 적자 회사였던 솔라시티를 인수했을 때 이게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소송 걸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테슬라 돈으로 위험한 우주 산업을 지원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와 연결된 안보 기업인데,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미국 정부의 규제 승인이라는 거대한 산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도 넘어야 되는 산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 공장을 판다 뭐 이런 위험한 루머도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주가에 집중하게 되긴 하는데 이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식 교환에 따른 가짜 수익 양도세 폭탄입니다. 양도세 폭탄. 이 지주회사가 세워져서 내 테슬라 주식이 X홀딩스 주식으로 교환만 되는 건데, 이 통장에 제 입장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건데 무슨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게 한국 세법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덜덜덜 떨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기업 분할, 합병, 주식 교환은 모두 기존 주식을 매도, 즉 양도하고 신주, 즉 바뀐 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일님이 예전에 테슬라를 싸게 사서 계좌에
1억 원의 수익이 찍혀 있다고 치면은 네. 합병으로 주식이 교환되는 순간 실제 수익 실현을 안 했는데도 국세청은 1억 벌었네?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의 22%인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22% 내야 되고 내 생돈을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와. 불과 작년 얘기예요. 그 작년 하반기 때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이라는 지주회사를 전환하면서 1대1로 주식을 교환했는데 한국 과세당국이 이걸 양도로 해석하면서 증권사들이 세금 처리를 놓고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기업끼리 합병하면 과세를 밀어주는 이연 혜택도 있는데 해외 주식은 얄짤없이 즉시 과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다들 많이 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슬라는 가뜩이나 서학개미 보유액 1위 종목인데 합병이 확정되면은 아마 곡소리 나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아, 정부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거를 좀 방어할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일단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2가지 정도의 절세 카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손익통산, 손실 확정이라는 그런 필살기가 있는데요. 네. 계좌 구석에 약 마이너스 40%씩 아프게 물려있는 다른 미국 주식이 있잖아요. 네. 합병 기일 전에 그 주식을 팔았다가 곧바로 다시 사서 손실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교환으로 잡히는 가짜 수익과 다른 주식의 손실이 합산되면서 내야 될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혼자 전용 배우자 증여가 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부부끼리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합병 전에 수익이 크게 난 테슬라 주식을 아내나 남편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새로운 취득 단가가 됩니다. 내가 예전에 싸게 사서 생긴 엄청난 수익이 0원으로 초기화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주식 교환을 받으면 수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도 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제이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아내한테 테슬라 주식 넘겨주셔야 되겠네. 돈 주고도 못 듣는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찐 정보인 것 같은데요. 저희처럼 테슬라를 꽉 쥐고 계신 분들 합병 이야기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제이님이 알려준 꿀팁들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일님이 일에 많이 치여서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나요? 일론 머스크.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처럼은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이 테슬라 오랜 주주로서 어떻게 뭐 증여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서 공부할 겸 이렇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 들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스페이스X 대형 합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테슬라 주주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너무 궁금하고요. 스페이스X의 주주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댓글로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더브로였습니다. 안녕. 안녕. 최고. 최고.